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법률가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결국 법률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원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천사 미카엘은 날개가 부러져서 하늘나라에서 떨어지죠. 세 가지 질문이 이 천사 미카엘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신발을 만드는 구두장이 세면과 만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는 세 가지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률가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날 법률신문에서 신년사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썼습니다. 여러분 대개 신년사를 써달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뭐를 쓰겠습니까? 자유, 정의, 인권, 공정 뭐 이런 걸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루틴한 신년사 쓰지 않아야겠다고 해서 아주 짤막하게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무법자, 법을 무시하여 거칠고 험한 짓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같은 서부 영화 전성시대에 주로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outlaw입니다. 그러니까 로 바깥에 있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무법자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무법자도 있습니다. 시선을 약간만 돌려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을 무법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요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대에 이런 무법자는 희귀하거나 바보 취급당하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법을 무기와 방패로 삼아 진실을 찾고 사람과 세상을 구하려 뛰어드니 유법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법률적인 현실, 검찰의 현실, 법원의 현실은 미술품이 위작인지 아닌지도 또 소설이 표절인지 아닌지도 과학 논문이 연구 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든 것이 다 사법에 맡겨지는 소용돌이의 사법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법자인 법률가인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회적인 소명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법 밖에 사는 무법자가 더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인 무법자가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법률신문에 신년사를 썼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국정농단 그 사건의 주임검사였습니다. 또 여러 대기업의 비자금 사건을 맡은 또 주임검사였습니다. 2002년에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각종 금융증권 사건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거대 담론을 담당하는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이런 사건을 기억하리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검사 이원석에게 오래 기억되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 저에게 오래 기억되는 사건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공동체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일했던 사건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강공원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걷는 곳이 이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걸을 때 편안하게 걷기가 어렵습니다.
저분들의 일상의 평온함을 내가 지켜드려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이 영화 보신 분이 있으시던가요? 네. 반전이 너무나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흔히 우범자라서 그 범죄인에 대해서 밖에서 목격자나 다른 피해자들이 이 사람이라고 흔히 지목하게 되는 사람을 그걸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합니다. 제가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서 특수절도 사건으로 송치가 돼서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귀금속을 구입했다라고 다 자백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사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금은방 주인과 마트의 종업원을 이 사람들에게 지목을 해서 물어봤더니 경찰에서 이 두 사람이 명확히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자백을 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펄쩍 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범죄 전력을 보면 2인조로 특수절도를 한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그 CCTV를 보면 정확하게 인상 차이가 이 두 사람하고 일치를 합니다. 약점은 하나가 있어요. CCTV의 화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수사 기법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CCTV 화질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꺼림칙함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물인데 우리가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자, 이걸 같이 찾아봅시다. 담당 경찰관은 검사님, 이만큼 확실한 사건이 없습니다. 쟤네들 아주 전문적인 꾼들이고 이 털이 하는 애들입니다.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거리낌과 불안감을 놓고 구속기간을 만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수사는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새벽같이 경찰관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진범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범인 2인조를 불러서 제 눈앞에서 봤는데 이 두 사람하고 인상 차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기억이 얼마나 허술하고 믿기 어려운지,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에 얼마나 기막힌 우연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기억과 시각, 그것을 다시 재생해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끔 한계가 있습니다. 99년에 미국 심리학자인 사이먼스와 차브리스가 한 실험입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그거를 카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패스하는 와중에 그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뒤에 나오는 커튼 배경 색깔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뀐 걸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퇴장하는 것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다 한 분 있으십니까? 약간 편집증적 성향이 좀. 검사로 일할 때 가장 어려운 사건이 교통사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촬영도 안 돼 있고 또 블랙박스도 없고 밖에서 보이는 CCTV도 없는데 어떻게 목격자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검사님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때 차량이 지나갔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굉장한 고민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기억과 시각, 또 그것을 다시 재생해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끔 한계가 있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이 이 실험을 한 것은 1963년인데 당시에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일 때입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실험 대상자에게 틀린 답을 말하면 전기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볼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틀리면 60볼트, 그 다음에 90볼트, 맨 마지막에 450볼트까지 갑니다. 이 사람은 연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심리학과 교수님도 연기자입니다. 이 실험을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뉴헤이븐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40명을 불러가지고 실험을 시킵니다. 처음에 스탠리 밀그램 교수는 이 실험을 할 때 상대방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에 견디다 못해갖고 난 죽을 것 같아라는 비명까지 지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450볼트까지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예상은 1% 미만 정도 되는 사람만 450볼트 마지막까지 올릴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40명 중에서 몇 명이 마지막 450볼트에 3번을 눌렀을 것 같습니까? 65%가 450볼트를 3번을 누릅니다. 유럽과 미국, 이 서양 사람들은 과연 2차 대전에서 어떻게 하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저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실험실에 집어넣고 사람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이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뭔가 특유한 심리적 성격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뉴헤이븐에 사는 아주 평범한 40명 중에 26명이 450볼트를 3번 누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도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권위에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책임은 주최자인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미루는 걸로 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말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눈이 머는 전염병에 걸리죠. 근데 그 사회에서 딱 한 사람, 안과 의사의 부인 한 사람만 눈이 뜬 상태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안과 의사의 부인도 본인이 눈이 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불편함과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겠다 싶어서 눈이 먼 것처럼 행동을 하죠.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갑자기 눈이 멀어진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연 상태, 스테이트 오브 네이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고 그리고 이렇게 금세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몇 년 전에 이미 코로나 사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 작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책을 또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리 대왕은 영국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소년들이 무인도의 표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어린 소년들, 순수한 소년들, 또 폭력을 모르던 소년들이 금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사가 해야 되는 일은 당연한 것,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검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증거입니다. 그리고 입증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찍어 나가면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법률가의 일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입증하는 것, 그 디테일까지 입증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 법률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